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당뇨약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이 높은 당이 당 독소로 작용을 해서 당뇨병성 신증, 신장, 당뇨병성 망막증, 눈,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손의 감각, 발의 감각,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반드시 잘 드셔야 되는데요. 당뇨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당뇨약은 보통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처방을 받으십니다. 당뇨약을 한 가지 드시는 분이 있고, 이 중에서 당뇨약을 2가지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3가지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혈당이 잘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드실 거고, 한 가지 갖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2가지, 3가지를 드시는데, 이 약 중에서 본인이 드시는 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복약지도 설명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 설명서가 이렇게 약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식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이 성분은 똑같고 회사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은 가장 좋은 당뇨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이고요. 가장 가격도 저렴한 당뇨약입니다. 그리고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같이 여러 가지의 좋은 이점이 있는 당뇨약입니다. 이 메트포르민은 혈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당이 생기지 않게끔 간에서 생성을 많이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을 못하는 게 당뇨병인데,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고요. 낮에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이 메트포르민을 아침에 한번 복용하세요 라고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든지 밤에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을 저녁에 아니면 자기 전에 복용하세요 라고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식사와 함께 식사 바로 전에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바로 전이나 후나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당뇨약을 드시다가 위장이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설사를 한다든지 오신 구토가 있다든지, 이렇게 위장이 불편하시면 의사 약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경우에는 조영제 촬영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스텐트 시술 같은 거 하기 전에 조영제 촬영을 하죠. 이 조영제 촬영을 할 때는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영제 촬영 바로 전에 잠깐 이 메트포르민이 함유된 당뇨약을 잠깐 중단하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포닐 유리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설포닐 유리아는 이런 상품명이 많이 유명한 약이고요. 물론 제약회사별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당뇨약이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이에요.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잘 작동을 안 할 때 당뇨병이 생기는데,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 약이고요.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저혈당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약입니다. 자, 2번째로 많이 쓰는 당뇨약이에요. 아까 전에 메트포르민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약이고,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약이고요. 메트포르민만 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 약을 추가로 해서 복용을 하는 약이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해주는 약이고요. 보통 아침 식사 전에 복용을 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아니면 식사 바로 전에 복용을 하는 약이고요. 상품명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글림 아마릴 2ml짜리 1ml짜리 아마릴,
그리고 글리원이라는 약도 있고, 이렇게 글리원 4ml,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오닐이라는 이런 상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미크롱이라는 이런 상품명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약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식사를 거르고, 그러니까 약을 식사 30분 전이나 바로 전에 복용을 하는데 약을 드신 다음에 아침을 안 드시면, 아예 굶어버리면은 그럴 경우에 저혈당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경우에는 식사를 거르게 되면 내가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저혈당의 증상이 뭐냐면은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기운이 없고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 당이 없어가지고 손이 떨릴 수가 있고 불안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앞이 멍하게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붕 뜨는 느낌, 이런 기운이 없고 쇠약하고 피로하고 어지럽고 손 떨리고 이런 게 저혈당 증상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뇨약으로 저혈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탕이나 음료수나 이런 당분을 빨리 보충을 해줘야지 저혈당 증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DPP-4라는 유명한 당뇨약이 있습니다. 이 당뇨약은 새로 개발된 좋은 당뇨약인데요.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는 약이에요. 아까 전에 설포닐유레아 이런 아마릴 같은 약은 인슐린을 강제로 분비시키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혈당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DPP-4에 해당이 되는 약들은 필요할 때만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메트포르민, 그 다음에 설포닐유레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약이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이 약을 첫 번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메트포르민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약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편리합니다. 식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복용하시면 돼요. 다른 당뇨약 복용할 때 한꺼번에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 당뇨약의 이름은 트라젠타, 페넬리아, 제미글로, 자누비아, 그 다음에 넷이나 옹글라이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브스, 이런 약들도 다 똑같은 약이고요. 부작용도 없고 저혈당도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토스라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이게 액토스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약은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 당뇨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경우에 따라 당뇨약이냐면, 이 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혈관, 심장에 기름기가 많으신 분,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은 이 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골절 경력이 있으신 분들, 골절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골절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부종이 많이 있으신 분, 부으신 분들은 이 약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당뇨약인데,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그 장점이 고지혈증을 많이 개선시켜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 약이 적합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증가가 많이 걱정이신 분들은 처방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GH2라는 약이 있는데, 이뇨제 당뇨약이라고 불러요. 이뇨제 당뇨약. 왜?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뇨 효과로 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뇨제 당뇨약이기 때문에 탈수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기 때문에 비뇨기계 감염이 증가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균은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면 비뇨기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소변으로 당을 빼주기 때문에 인슐린하고 관계가 없이 별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당뇨약으로 드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이런 SGLT2를 드시고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살이 빠집니다. 다이어트 당뇨약이에요. 그래서 5kg가 빠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3kg 빠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당뇨 환자분들께서 드시기가 좋은 약입니다. 단지 탈수가 여름에, 특히 여름에 탈수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물을 좀 더 드시는 게 좋고, 소변으로 당이 나가기 때문에 비뇨기계 감염이, 혹시나 내가 비뇨기계가 가렵거나 비뇨기계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라면 의사 약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비뇨기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슐린 주사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이 주사제가 혈당 감소 능력이 가장 탁월해요. 가장 센 약입니다. 안 되면 인슐린 주사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제라서 거부감이 있죠. 주사제 맞기를 싫어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인슐린 주사도 저혈당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제를 처방을 하고요. 혹시나 내가 주사제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용량을 얼마큼 맞으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맞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맞으라고 하는지 설명을 잘 듣고 주사를 해주시면 좋고, 저혈당 부작용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는 매번 주사 바늘을 좀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주사 바늘을 맞을 때마다 새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썼던 거 계속 쓰시면은 감염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인슐린 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하기 전에 인슐린 주사는 냉장 보관을 하는 건데, 개봉해서 뜯어서 이제 맞기 시작했으면은 그때는 상온, 실온에 보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온 보관을 해주시고, 대신에 4주 이내로, 보통은 주사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4주 이내로 사용을 상온에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30도는 넘으면 안 돼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30도 이상에서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뇨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